참나무를 오르던 장수풍뎅이 수컷이 또 다른 수컷을 만난다. 두 수컷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이때 장수풍뎅이 암컷이 등장한다. 암컷이 끼어들면서 두 수컷은 이제 경쟁자가 된다. 암컷을 사이에 둔 두 수컷의 대결. 좀 뻔한 이야기다. 대부분 그렇듯 두 수컷은 싸움을 시작한다. 격렬하게 싸우는 수컷들. 절대 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결투 끝엔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마련. 패자는 좌절하고 승자는 사랑을 쟁취하는 판에 박힌 러브 스토리. 하지만 궁금해진다.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그 패배자는 번식을 포기할까? 여기 볼품없고 힘없는 수컷들이 있다. 번식이란 일생의 중요한 과업에서 강한 경쟁자에게 밀리고 까다로운 암컷에게 외면당한다. 그러나 이 약한 수컷들은 번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그 방법이 조금 비겁해도 말이다. 눈에 울리는 요란한 울음소리. 청개구리다. 녀석들이 이토록 목청이 터져라 울어대는 건 암컷이 울음소리를 쫓아 수컷을 만나러 오기 때문이다. 울음소리가 클수록 암컷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법. 다른 경쟁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울음주머니를 최대한 부풀려야 한다. 짝을 맺은 청개구리들은 바로 알을 낳는다. 수컷이 암컷을 꼭 껴안고 신호를 보내면 암컷은 기지개를 켜듯 알을 낳고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린다. 울음소리로 짝을 고르는 암컷의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개구리에게 있어서 울음소리는 우수한 유전자의 척도다. 몸집이 크고 건강한 수컷일수록 큰 울음소리를 낸다. 그런 수컷과 짝을 맺어 튼튼한 이세를 보는 것. 그것이 청개구리 암컷의 바람이다. 울음소리는 양서류의 대표적인 구애 수단이다. 울음소리를 내게 하는 양서류의 울음주머니는 수컷에게만 있다. 하지만 무당개구리는 암컷을 부르는 울음주머니가 발달하지 못했다. 무당개구리 수컷은 어떻게 짝을 만날까?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댄 노는 개구리들이 알을 낳기에 좋은 곳이다.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깬 무당 개구리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 논으로 온다.
암컷을 부르지 못하는 무당개구리 수컷은 암컷을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무당개구리 수컷이 짝을 만나는 방법은 한마디로 무작정 껴안기다. 동료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생명체는 일단 끌어안고 보는 것. 껴안은 상대가 운 좋게도 암컷이다. 수컷은 암컷의 뒷다리 바로 앞쪽을 끌어안고 산란을 도우며 체외 수정을 한다. 무당개구리는 한 번에 약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물속 줄기나 작은 가지, 낙엽 등에 듬성듬성 알을 붙인다. 사실 무당개구리 수컷이 짝을 만나는 데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 암컷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것과 시력이 나빠 상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수컷 무당개구리가 잽싸게 암컷을 차지한다.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달려든다. 비겁하게도 남의 짝을 넘보는 녀석. 신랑의 거센 발길질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설 생각은 않고 녀석은 끝까지 신혼 부부를 물고 늘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둑심보를 가진 녀석이 또 하나 가세한다. 다 암컷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눈이 나쁘다 보니 엉뚱한 일도 생긴다. 일단 강하게 껴안기는 했는데 잘못 안아버린 수컷. 등 뒤에서 안아야 산란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상대도 같은 수컷이다. 상대방의 괴로운 몸짓에도 잘못 아는 수컷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겨우 풀려나는 수컷 무당개구리. 워낙 세게 안긴 탓에 후유증이 크다. 먼저 차지한 수컷을 떼어내고 암컷을 뺏으려는 녀석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암컷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에게 정정당당한 승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근처에 있던 다른 수컷들도 얽히고 설킨 무리에 관심을 가지더니 이 황당한 힘겨루기에 동참한다. 보기 힘든 암컷을 찾아 나서는 쪽보다는 차라리 무모한 경쟁이라도 뛰어들기로 한 모양이다. 시간이 흘러도 무당개구리 수컷들의 암컷 쟁탈전은 끝날 줄을 모른다.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암컷의 고통스러운 몸짓에도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이으려는 수컷들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산란터는 전쟁터가 된다. 밤에도 짝을 찾는 무당 개구리들의 전투는 계속된다. 이 수컷 무당 개구리는 엉뚱하게도 청개구리 부부에게 자꾸 덤벼든다. 청개구리 암컷을 자기 암컷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막무가내로 끌어안고 보는 무당 개구리들 때문에 청개구리들까지 봉변을 당한다.
참개구리도 짝을 찾으러 나왔다가 눈 나쁘고 우악스러운 무당개구리에게 잡히고 만다. 착각한 건 한 녀석만이 아니다. 순식간에 참개구리는 자신을 무당개구리 암컷으로 오해한 수컷들에게 포위돼 버렸다. 어떻게든 이 과격한 구에서 벗어나려는 참개구리와 깊은 착각에 빠진 무당개구리들이 벌이는 한밤의 황당한 소동. 울음주머니가 있는 걸 보니 참개구리도 수컷이다. 떼내는데 지쳤는지 결국 참개구리는 끈질긴 무당개구리들을 매단 채 제 갈 길을 간다. 무당개구리는 암컷이 부족한 데다 산란 기간도 짧다. 수컷들에겐 산란터에 나타난 암컷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상대를 잘못 고른 녀석들, 다시 암컷을 찾아 나서야 한다. 아직 짝을 맺지 못한 외로운 무당개구리들. 짝짓기에 성공하는 무당개구리 수컷은 많지 않다. 대부분 엉뚱하게 힘을 쓰다 생을 마친다. 그러나 암컷을 향한 수컷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다. 호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모래섬. 쇠제비 갈매기 수컷들의 몸단장이 한창이다. 깨끗하고 고른 깃털은 암컷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쇠제비 갈매기의 암컷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쇠제비 갈매기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할 때 사냥한 물고기를 선물한다. 암컷은 수컷의 외모보다는 사냥 능력, 즉 경제력을 우선시한다. 암컷은 먹이를 보고 수컷의 능력을 평가한다. 암컷에게 선물할 물고기를 찾아 수컷들은 연신 호수로 뛰어든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 제법 큰 먹이를 잡았다. 암컷에게 자신 있게 구애를 시작하는 수컷. 그런데 암컷의 반응은 의외다. 수컷은 다시 암컷에게 다가가 구애를 해보지만 매몰차게 쫓겨난다. 당황하는 수컷. 큰 먹이라며 암컷 앞에서 흔들어도 보지만 역시 암컷은 거절한다. 모진 구박을 받으며 쫓겨나는 수컷. 대체 암컷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암컷이 큰 먹이를 좋아하지만 너무 큰 먹이는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거절당할 수 있다. 녀석은 그런 암컷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먹이만 내밀고 있으니 일이 성사될 리가 없다.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수컷들. 까다로운 암컷의 기준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암컷이 수컷의 먹이 선물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이유는 수컷의 사냥 능력이 번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암컷은 능력 있고 부지런한 짝을 고른다. 암컷이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하면 둘은 부부가 되고 교미를 시작한다. 사랑을 나누는 쇠제비 갈매기 부부. 교미가 끝나고 알을 낳을 때까진 약 열흘의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암컷은 몸 속에서 알을 성숙시킨다. 암컷은 사냥하지 않고 수컷이 제공하는 먹이를 받아먹는다. 수컷의 경제력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허니문 기간에 암컷이 잘 먹어야 튼실한 알을 낳을 수 있다. 수컷은 알의 영양 공급을 위해 쉴 새 없이 호수에 몸을 던진다. 그런데 암컷은 왜 수컷의 먹이 공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일까? 쇠제비 갈매기는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다이빙한다. 이때 몸에 상당한 압력을 받는다. 만약 암컷이 이런 사냥을 한다면 몸속의 알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쇠제비 갈매기 부부는 알 낳을 준비를 한다. 둥지 만들 자리를 찾는 암컷. 모래바닥을 둥글게 파는 정도의 간단한 둥지지만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부부는 신중하게 둥지털을 고른다. 곧 어미가 될 암컷은 자리 선택에 대해 더욱 까다롭게 군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암컷이 먼저 털을 잡은 이웃의 영역을 침범한 모양이다. 화가 난 이웃과 다툼이 벌어졌다. 모래솜에 모여 집단 번식을 하지만 쇠제비 갈매기는 영역 욕심이 강한 새다. 몸이 무거운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은 수컷이 나서서 한다. 그동안 암컷은 둥지 자리를 정했다. 갑자기 하늘이 소란스러워진다. 모래섬에 황조롱이가 나타난 것이다. 영역 다툼을 하던 쇠제비 갈매기들도 적이 나타나면 집단 방어에 나선다. 무서운 맹금류 황조롱이도 힘을 합쳐 덤벼드는 쇠제비 갈매기들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다. 암컷은 무사히 알을 낳았다. 알을 낳은 뒤엔 암컷도 사냥을 나갈 수가 있어서 수컷의 먹이 공급 횟수는 줄어든다. 대신 알을 품는 일을 함께한다. 알 품는 일이 수컷에겐 오히려 휴식처럼 보인다. 수컷은 암컷이 마음껏 배를 채우고 돌아오길 기다린다. 제비 갈매기류는 일부 일처제다. 하지만 수컷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 암컷은 수컷과 이혼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비 갈매기류의 이혼율이 20%에 이른다고 한다. (20일) 후 다시 수컷의 날갯짓이 바빠진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다. 수컷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먹이 사냥을 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새끼들을 먹이려면 수컷은 사냥터와 둥지를 더 자주 왕복해야 한다. 수컷의 다리에 가락지가 달려있다. 왼쪽에 흰색, 오른쪽에 녹색과 적색 가락지로 경희대 연구팀이 2004년 5월에 부착한 것이다. 수컷의 나이가 적어도 5살은 넘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 이 수컷의 짝에게도 가락지를 달았는데 지금 짝인 암컷에겐 가락지가 없다. 가락지를 함께 단 암컷과는 이혼했다는 뜻이다. 가락지가 없는 지금의 암컷. 이혼 경력 있는 수컷은 새 아내가 조심스럽다. 새끼들이 더 깨어났다. 보통 새끼 양육은 암수가 함께 하는데 관찰 결과 이 부부는 수컷이 더 많이 새끼를 먹이고 있었다. 수컷은 비록 비겁해 보일지라도 또다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먹이 공급자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잘 먹은 새끼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은 것. 번식 기간 동안의 먹이 공급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수컷의 가족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 암컷은 언제든지 수컷과 이혼한다. 쇠제비 갈매기 수컷은 사냥터로 향하는 날갯짓을 멈출 수가 없다. 일주일 후 가락지를 단 수컷을 다시 만났다. 여전히 새끼를 돌보고 있었다. 깃털을 다듬고 있는 수컷. 어느새 새끼 새도 아비를 따라할 정도로 많이 자랐다. 새끼 새의 다리에 제법 힘이 붙었지만 수컷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한다. 목욕놀이에 한창인 새끼 쇠제비 갈매기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수컷은 3마리의 새끼 중 1마리를 겨우 지켜냈다. 하나 남은 자식마저 잘못될까봐 수컷은 노심초사한다. 녀석을 잃는다면 올해 번식은 실패다. 수컷은 먹이에 별 관심이 없는 새끼 새의 뒤를 따라다니며 물고기를 먹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암컷은 이런 수컷의 행동을 계속 주시한다. 새끼를 먹인 수컷의 태도가 의기양양하다. 아직 자신이 경제력 있는 남편이자 아비임을 암컷에게 과시하는 것이다. 수컷 쇠제비 갈매기는 가장의 자리에서 언제 또다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마귀가 거미를 노린다. 하지만 거미줄 위의 거미는 소문난 사냥꾼 사마귀도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함부로 덤볐다간 오히려 거미의 함정에 걸려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거미 그물은 거미의 은신처이자 훌륭한 사냥 도구다.
그물에 한 번 걸려든 곤충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며 거미줄에 의해 산채로 포장된다. 거미줄은 같은 굵기라면 강철보다 강하고 질기다. 거미는 신경마비 독을 주입해 먹이를 산채로 먹는다. 잔인하게도 먹잇감은 자신이 먹히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포악한 포식자는 대부분 암컷거미다. 몸속에서 알을 성숙시키기 위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컷은 어디에 있을까? 무단거미 수컷들은 따로 그물을 치지 않고 암컷의 그물에 새들어 산다. 암컷에게 다가가는 수컷. 덩치가 암컷의 5분의 1 정도로 작다. 그래서 덩치 큰 암컷이 조심스럽다. 암컷이 다가오자 수컷은 비겁하게도 도망가기 바쁘다. 무서운 암컷이 자신을 먹이로 오해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무단거미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갈 땐 꼭 거미줄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 떨림 신호는 거미줄을 타고 암컷에게 전달되고 암컷은 다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신호를 감지한다. 무단거미는 눈이 퇴화돼 시력이 나쁘다. 대신 촉각을 통해 상황을 판단한다. 암컷이 신호에 반응할 때까지 수컷은 하프를 켜듯 거미줄을 튕겨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 수컷의 구애 신호가 암컷의 마음을 움직였나 보다. 드디어 거미줄 위에 사랑이 이루어진다. 수컷은 더듬이 다리 끝에 뾰족한 부분으로 암컷의 생식기에 정액을 밀어 넣는다. 교미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컷은 암컷의 눈치를 살핀다. 암컷의 배를 두드려 계속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교미는 전적으로 암컷의 의사에 달려있다. 암컷이 거부하면 수컷은 즉시 떨어져야 한다. 암컷의 눈치를 잘 살펴라. 교미시 수컷이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다. 모든 거미들이 다 시력이 나쁜 것은 아니다. 깡충 거미들처럼 그물을 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거미도 있다. 그들을 배회성 거미라고 부르는데 녀석들은 시력이 좋다. 먹잇감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깡충거미는 두 개의 큰 눈을 비롯해 머리 앞, 뒤와 옆, 꼭대기까지 모두 8개의 눈이 있어 한꺼번에 사방을 볼 수가 있다. 태초에 거미들은 뛰어난 시력으로 멀리서도 사냥감을 잘 포착할 수가 있었으며 목표물을 추적해서 덮치는 사냥을 했다. 하지만 곤충들이 날개를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냥술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일부 거미들은 거미줄이라는 사냥 도구를 발전시켜 왔다.
전 세계의 거미는 약 3만 8천여 종. 그중 3분의 2가 그물을 친다. 그물을 치는 거미들은 사냥감이 걸려들길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냥을 할 수밖에 없다. 대신 그들의 함정은 곤충들이 잘 속을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모양으로 발전했다. 동그란 그물을 완성한 후 중앙에 독특한 무늬를 짜넣는 긴 호랑거미. 호랑거미류의 그물에서 볼 수 있는 이 무늬를 흰띠라고 부르는데 곤충들은 이 흰띠를 꽃으로 착각하게 된다. 곤충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흰띠 그물은 먹이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데서 한 단계 진화한 사냥술이다. 그물에 걸려든 먹잇감을 포박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미줄. 거미는 어렵게 걸려든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거미줄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젓과 먹이가 걸렸을 때 생기는 진동을 해석하는 촉각이 발달했다. 대신 시력과 같은 불필요한 감각은 퇴화됐다. 거미줄의 의지에 살아온 거미는 눈먼 사냥꾼이다. 잠자리가 무당거미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알을 낳을 가을이 되면 암컷 무당거미는 식욕이 왕성해져서 그물에 걸린 먹이는 뭐든 먹어치운다. 사 500개나 되는 알을 성숙시키려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컷이 먹이를 먹을 때가 수컷에겐 기회다. 먹는 데 열중한 암컷은 수컷의 귀찮은 구애에도 비교적 너그럽다. 암컷의 눈치를 살피던 수컷이 슬며시 암컷에게 다가간다. 더듬이 다리로 배를 두드려 신호한 후 정액을 밀어넣는 수컷. 역시 암컷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컷은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고 있다. 성숙한 암컷의 그물에는 여러 수컷이 찾아온다. 먼저 교미하고 있던 수컷이 회방꾼들을 매섭게 몰아낸다. 다른 수컷들의 접근을 막아 교미를 독점하려는 것이다. 승리자 수컷은 암컷을 독차지하고 교미를 계속한다. 암컷의 몸 속에 있는 알은 주입된 정자의 순서대로 수정이 된다. 경쟁자 수컷들도 교미만 한다면 번식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알의 숫자를 넘어선 정자는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는 초조하다. 결국 수컷들의 무리한 행동이 암컷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다. 먹이를 놓친 암컷. 무척 예민해져 있다. 승리자 수컷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교미의 기회를 뺏기지 않으려고 다시 암컷에게 접근한다. 그때 수컷은 순식간에 암컷의 먹이가 돼버린다. 포악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간 암컷. 수컷은 교미의 중요한 규칙, 암컷의 눈치를 잘 살펴라, 이것을 잊은 것이다.
조금 전까지 사랑을 나누던 수컷이 암컷의 한 끼 식사로 생을 마감한다. 이제 기근은 남은 경쟁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에게 지금 암컷이 먹고 있는 건 동료가 아니라 그저 먹이일 뿐이다. 수컷이 먹히는 동안 또 다른 수컷이 교미를 한다. 비겁해 보여도 수컷은 얼마 남지 않은 번식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녀석은 그저 종족 보존의 본능에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작고 약한 수컷은 번식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운명이다. 캐나다 로키 산맥. 만년설로 뒤덮인 수천 미터의 높은 봉우리들이 이어진다. 이 거대한 산맥에는 바다로 흐르는 수천 수백 개의 계곡과 시내가 있다. 산이 험한 만큼 굽이쳐 흐르는 물살도 거세다. 이 거친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생명들, 연어다. 지금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3,000km나 떨어진 북극해 인근에서 성장한 연어가 귀향길에 오르는 건 10월부터다. 연어가 어떻게 고향을 알고 되돌아오는지는 아직도 불가사의로 남아있지만 이 힘든 여행의 목적은 확실하다. 번식을 위해서다. 드디어 강의 상류, 물이 얕은 시내에 도착한다. 연어가 태어난 고향이자 산란터다. 연어가 좋아하는 번식지는 잔돌과 모래가 있고 물살이 그리 빠르지 않은 곳이다. 수컷은 등이 높고 주둥이가 휘어 무서운 인상을 풍긴다. 그에 비해 암컷은 부드러운 유선형의 몸매를 가졌다. 수컷도 바다에선 암컷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번식기가 되면 외모가 바뀐다.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기 위해 위협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암컷은 좋은 산란터를 가진 수컷을 선호한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수컷들. 부러진 주둥이로 물어뜯으며 공격한다. 대부분 몸집이 더 큰 수컷이 승리한다. 승자는 짝을 맺는다. 머리에 흰 상처가 있는 수컷이 승자다. 꼬리 지느러미로 바닥에 자갈을 파헤치는 암컷. 둥지를 만드는 것이다. 연어는 강바닥을 파헤쳐 약 40cm 깊이의 산란장을 만든다. 암컷의 옆에부터 몸을 떠는 수컷. 암컷에게 자신이 방정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며 암컷의 산란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런 은밀한 신호를 몰래 훔쳐보는 녀석이 있다. 등에 흰 상처가 있는 이 수컷은 머리에 상처가 있는 수컷 부부의 번식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녀석은 암컷의 산란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살피다 신랑 연어에게 쫓겨나기도 한다. 짝을 짓지 못한 녀석은 남의 신부가 산란하는 순간 그 위에 자신의 정액을 뿌리려는 것이다. 비겁하게도 도둑장가를 들려는 속셈. 녀석은 스토커처럼 부부의 주위를 계속 맴돌며 기회를 노린다. 도둑장가를 들려는 녀석이 한둘이 아니다. 둥지로 접근하는 수컷들을 쫓아내기에 바쁜 신랑. 암컷의 산란이 임박하자 기회를 노리는 비겁한 수컷들이 점점 늘어난다. 초조해진 신랑 연어는 암컷에게 산란을 재촉한다. 암컷은 마지막 둥지 파기를 한다. 꼬리를 둥지 가까이 붙이는 암컷. 알을 낳겠다는 신호다. 침입자도 그러나 한 번 시작된 산란을 멈출 수는 없다. 산란과 동시에 몰려든 침입자다. 수컷들의 방정으로 물이 온통 뿌옇게 된다. 둥지는 도둑장가를 들려는 수컷들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다. 소란 속에 산란은 끝이 났다. 하지만 부부의 신방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연어는 힘들게 도착한 고향에서도 쉴 수 없다. 번식을 위해 경쟁하고 포식자를 피해야 한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강을 거슬러 오른 연어는 지쳐서 저항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 여정의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산란 과정에서 최후를 맞는 연어들. 남은 연어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 짝을 맺는 것은 강자의 몫이다. 도둑장가는 비겁하더라도 약한 수컷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암컷이 산란하는 시기만 잘 맞추면 정액을 함께 섞을 수 있다. 힘센 수컷들에게 밀려 짝을 맺지 못했어도 눈치만 좋으면 후손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다. 도둑장가는 정상적인 방종에 비해 수정률은 떨어지지만 이 방법은 연어의 진화 과정에서 약한 수컷들의 대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알 중의 일부는 약하지만 눈치 빠른 수컷의 이세다. 연어들 틈 사이에 유난히 몸집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녀석도 수컷 연어다. 수컷은 물론이고 암컷들보다도 턱없이 작은 녀석. 작아도 너무 작아서 번식 경쟁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작은 수컷들은 아예 도둑장가의 길만을 걷는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정자폭탄이다. 부부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곳곳에 정액을 뿌린다. 작은 녀석이지만 번식의 의지만큼은 크다. 힘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수컷. 연어는 산란이 끝난 뒤 2주 안에 숨을 거둔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고 경쟁자와 다툰 고단하고 아픈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 깊은 상처마저도 다음 세대를 이으려는 수컷 연어의 의지를 막진 못했다. 이 수컷은 번식에 성공했을까? 혹시 비겁한 수컷은 아니었을까? 수컷으로서의 힘겨운 의무를 다하고 이제 영원한 휴식을 취하는 것일까? 강자가 아닌 약자여도 승자가 아닌 패자여도 수컷은 그들만의 전략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왔다. 착각하고 실패하며 번식 경쟁에서 밀리는 수컷들. 그들의 사랑은 한없이 약하고 때론 비겁하다. 자신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려는 절박한 시도는 수컷의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자 숙명이다.